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뷰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뷰 신문 인터뷰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또그 인터뷰 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방송이에요, 방송. 신문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신문이 글을 위한 인터뷰라면은 방송은 그 사람이 이야기한 화면과 인터뷰 내용, 음성을 그대로 방송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신문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문자화 시키지만 방송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일부를 잘라서 쓰죠. 다큐멘터리나 뭐 긴 호흡의 시사물이면 인터뷰 길이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인터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뷰 방송입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제 파악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태풍 취재를 갔다든지 재난 취재를 갔다든지 이러면 재난 상황과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피해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태풍 취재 갔는데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정확한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인터뷰의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건접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 인터뷰이의 파악. 인터뷰이는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수동적인 인터뷰의 수동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인터뷰어고, 인터뷰를 당하는 상대방은 인터뷰이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이를 파악을 해야죠. 뭐, 그러니까 태풍 취재를 계속 예를 들자면 태풍 취재를 갔는데 농민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농민인데 거기에서 어제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몇 헥토 파스칼이었어요. 뭐 이런 태풍의 단위까지 물으면은 뭐 그 사람이 좀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농민 입장에서는 태풍 때문에 자기의 농작물 혹은 그 작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할 거고 당연히 시청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를 동시에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져야 좋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좋아야 이게 좋겠죠. Good question and good answer. 이런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인들은 이 Q의 준비에 항상, 염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좋은 질문을 하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변 유도인데요. 답변 유도는 뭐 이런 거죠. 어, 선생님 어제 농작물에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 선생님 어제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 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생생한 인터뷰를 해 주실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답변 유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되지 않고는 굿 앤서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정확한 주제 파악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유도할 것인가. 요 세 개가 가장 방송으로서 신속하고 빨리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주제에 흐트러지지 않는, 주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집중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즉 정확한 주제 파악,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하실 것인가, 그 다음에 답변 유도, 요 세 개에 대한 노하우는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또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뷰어의 기본 자세. 아까는 인터뷰이런 말을 했는데, 인터뷰어는 이제 인터뷰에 ER을 붙인 거죠. 인터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이를 의 긴장을 풀어줄 것. 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ENG 카메라나 그 조명을 갑자기 들이대면 긴장을 하게 마련이에요. 긴장을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수동적으로 혹은 부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해야 될 일은 인터뷰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준다. 그 다음에 자기가 방송국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대답해 보쇼, 뭐 내지는 무슨 대답이 그래요, 빨리빨리 대답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뭐 그분들이 인터뷰이들이 본인들이 다 자기들을 방송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인터뷰 취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터뷰 한다고 이렇게 소정의 사례금을 주지도 않으니까, 간단한 인터뷰 같으면.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감사하게 방송 영상인으로서 영상 취재나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질문할 것. 본인이 자신 없으면 대답하는 사람도 자신 없어요. 태풍이 왔는데 좀 피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대답하는 사람도 신 안 나죠. 뭐 아저씨, 뭐 스님님, 이번에 태풍이 굉장했는데 작물들은 괜찮으세요? 어때요? 이렇게 자신 있게 질문을 해야 듣는 사람도 자신 있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색한 질문은 피한다. 즉 말해서 뭐 이런 거죠. 사과는 2개밖에 뜯어지지 않으셨죠? 뭐 내지는 별로 피해 상황은 크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질문을 하면은 돌아오는 것은 궁색한 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이나 외국어는 피할 것. 막 질문을 하는데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헥토파스칼, 헥토파스칼 태풍의 단위잖아요. 헥토파스칼, 뭐 그다음에 뭐 태풍의 경로가 어땠는데 뭐 이러면서 뭐 오후 몇 시에 동남풍이 불고 뭐 그다음에 외국어 뭐 허리케인이 어쩌고 저쩌고, 윌리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인터뷰 중에는 인터뷰이를 위해서 어려운 말이나 외국어는 가급적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어로서의 표정 관리인데,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어제 뭐 과음을 했다든지 라는 식의 얼굴 밖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바에 대해서 철저하게 프로의식을 가지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뷰어 스스로는 방송에 출연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방송 출연 중에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이나 신체적 상황을 이 화면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방송인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것이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은 결국은 전부 다 인간이라는, 방송하는 사람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뷰 하는 분들도 다 인간이고, 방송 보는 분들도 인간이고, 이 인간으로서 해야 하지 않은 것만 하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밝고, 자신감 있게, 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씩씩하게 인터뷰이에게 다가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인터뷰의 기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를 또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작성할 때 참고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그 항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질문을 할 때 참고사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요건 뭐냐면 yes or no question이에요. yes. 그러니까 예, 아니요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죠. 어제 태풍 피해 많았어요? 예. 이렇게 끝나면은 인터뷰가 그냥 1초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es, no question은 인터뷰할 때 해서는 안 된다. yes, no question. 알겠죠? 요렇게 하면 더 빠르다. 이렇게. X. 안 된다 이 말이에요. yes, no question. 항상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준비하고 분위기를 유도하고 대답하는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유 스님님 어제 저기 태풍 지나갈 때 힘드셨죠? 어?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스님 작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제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분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뭐 피해 당해서 마음은 안 좋겠습니다만은 인터뷰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터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yes, no question은 피한다. 방송에서 인터뷰뿐만 아니라 방송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yes, no question은 묻지 않습니다. 갔어요, 왔어요, 뭐 맛있었어요, 어떻게 맛있었는지, 또 그 재료는 무엇인지 하는 식의 항상 컨텐츠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뭘부터 대답을 해야 될지 일단 순서를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섞일 수가 있어요. 즉 말해서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각각 있으면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이 두 개가 섞여 가지고 제3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질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던져볼까요? 어제 피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이 한꺼번에 떨어졌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양반이 이제 대답을 섞어서 혹은 그 처음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뭐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번에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요. 큰일 났어요. 응? 내일 군청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군청에 가서 뭐 토마토는 어쩌고 저쩌고, 상추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대답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거기 끝났으면 또 다음 질문. 이런 식으로 그 인터뷰를, 이어나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yes, no question 안 돼요.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추상적, 주관적 질문은 피하는 게 좋다. 이 추상적이라는 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관적이라는 건 뭐죠? 자기 이야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눈에 보일 듯이 대답을 듣고 싶다면 질문 자체가 추상적이거나 주관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이 되겠죠. 어젯밤은 정말 악몽이었을 텐데 어떠한 악몽이셨어요? 뭐 이런 질문.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답을.
악몽이라는 거는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악몽보다 더 악몽일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다지 악몽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악몽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악몽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개념만 악몽인 거죠. 그런 이상한 문학 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상한 질문들은 인터뷰할 때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이 세 번째 사항입니다. 추상적, 주관적인 질문은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겸손한 질문. 자기가 너무 모른다든지. 아까 전 페이지에는 지나치게 오만한 태도를 갖지 말자고 했는데, 그 반대로 지나치게 질문을 겸손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질문 있잖아요. 질문할 때 어제 상황은 이래 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신 같으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감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요. 선택형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즉 말해서 아까 그 두 가지 질문도 여기에도 약간 같은 사항인데, 선택형 질문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일단 헷갈려해요.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 헷갈려 한 다음의 결과로서의 그 대답이기 때문에 확신과 확신성이 떨어지겠죠. 불완전한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작물이 두 개인데 토마토하고 상추인데 둘 다 뭐 어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이렇게 피해 상황이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이분이 대답을 좀 한마디로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 상황에서 그 두 작물은 여전히 자기한테 중요한 작물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힘든 거죠. 그 힘든 그 상황들이 다음 자기 멘트에 고스란히 묻혀 나와서 올바른 방송용 대답은 나오기가 힘들다. 글쎄요, 뭐 상추는 이렇고 이랬는데 뭐 재산상으로는 토마토가 더 나쁘고, 이거 다음에 뭘 심기로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대답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형 같은 질문도 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토마토 피해상 어떻습니까? 상추 피해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듣는 입장에서 토마토에 대한 이야기 다 듣고, 그 다음에 상추에 대한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취사 선택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걸 비교를 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es, no question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추상적이나 주관적인 질문, 그 다음에 지나친 겸손한 질문, 선택형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지 작성 시 여러분들 인터뷰 갈 때 질문지 써서 가지고 가세요. questionnaire 그러죠. questionnaire. question에다가 이렇게 AIRE 이렇게 붙이면 questionnaire, 설문조사 이런 뜻도 되죠. 설문조사, 질문이 가득한 질문지, 이걸 questionnaire 그래요. questionnaire. 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가는 것이 인터뷰에 큰 도움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보고 할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어의 역량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답도 참 좋게 나오고 훌륭한 내용도 풍부하게 죄송합니다. 풍부하게 잘 나오는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인터뷰의 역량에서 나옵니다. 인터뷰어는 요런 데서 이제 그 역량이 발휘되는데 한번 봅시다. 돌발적이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후속 질문을 잘합니다. 첫 질문을 이렇게 언뜻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 속에는 부드러움이 있고 그 대답이 끝나면은 그 대답 끝난 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는 요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인터뷰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툭 끊어지고 다시 또 이상한 대로 여기서 막 인터뷰 놀았다가 다시 툭 끊어지고 일로 갔다가 또 과거로도 갔다가 한 30년 뒤로도 갔다가 뭐 이 사람 처가 막 이런 식으로 산만하죠. 인터뷰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요 인터뷰의 시나리오를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러려면은 그 인터뷰의 경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황, 인터뷰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던 퀘스처네어를 여러분들이 잘 짜서 가는 것이 인터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인터뷰의 역량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인터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습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언어 습관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겸손하든지 반대로 지나치게 오만하든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던진다든지 선택형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이 몸에 이렇게 언어적으로 습관이 들어있으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그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습관을 잘 들이기 바랍니다. 처음 든 습관은 쉽게 고치기 힘들죠. 그래서 좋은 습관은 고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습관을 잘 기르세요. 그 다음에 항상 어린이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높임말을 쓰는 것이 인터뷰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애들 보고 꼬마들아 했었지 않니? 이러면서. 하지만 했었지 않니 속에는 존경함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말 자체는 경어가 아니지만 사람이 받는 느낌은 경어 못지않죠. 경어보다 훨씬 더 자기가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인터뷰 이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들은 항상 경어를 쓰고 경어를 쓰지 않더라도 경어에 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인터뷰의 역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위 있는 표준어. 신문기자이면은 이건 상관없어요. 신문기자야 사투리를 하든 경어를 하든 상관없는데 지금 이건 방송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방송. 왜냐하면 본 신문 자체도 방송에 나가니까 안 나간다 손 치더라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경어 쓰고 품위 있는 표준어를 쓰라 이 말입니다. 서울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표준어를 쓰라는 이야기죠. 표준어가 서울말 아닌가요? 이러지만 표준어라는 거는 KBS 지금 그 표준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NHK 방송국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표준어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울지방의 그 중산층이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할 텐데 좌우지간 품위 있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방송인의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최근에는 지방 사투리를 하나의 컨셉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지방 방송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 되면 또 사투리로 하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방송은 표준어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결한 구어체. 구어체의 반대, 구어체는 입구자를 쓰죠. 입으로 말하는 체예요. 체. 문어체는 반대말은 문어체가 될 텐데 걸을 문자,
글 쓰듯이 말하는 걸 문어체라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던 태풍 피해에 대해서 문어체로 한번 물어볼까요? 작일 삼시쯤 선생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어,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이런 식의 말투가 문어체 말투인데, 구어체로 하면은 선생님 어제 어쨌든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이제 구어체가 되겠죠. 글 쓰듯이 말하면은 문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어체의 질문은 사람을 경직시키고, 그 다음에 두 사람과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를 음, 뭐랄까 가깝게 연결시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구어체를 여러분들이 구사를 해서 저기 뭐야 인터뷰하는 당사자 간에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좋은 인터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구어체 사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은 뭐 문어체로 되어 있는 프로가 뭐가 있을까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심지어 그 방송국에서 하는 뉴스 시간에 하는 논평조차도 요즘은 구어체화로 많이 되어 있어요. 뭐 드라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뉴스가 상당히 문어체였지만 뉴스도 최근에는 문어체를 지향하고 구어체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처음 지금 하는 입장에서 꼭 문어체를 익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어체를 익히는 게 아니라 구어체를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뷰 요령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시간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송기사를 위한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방금 방송 인터뷰에 대해서 기본 자세, 참고사항, 질문 작성 시 참고사항, 인터뷰 역량,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속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